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83개 나라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나라인 중국에서 60여 개 사이트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며 글로벌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방크의 박기태 단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 내 불법 유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한국인들과 중국인을 제외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돈을 내고 보고 있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을요. 네. 근데 중국의 수억 명이 이용하는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아실 거예요. 그 포털 바이두에 오징어 게임 다운로드를 다 해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을 다 무료로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던 게 우리는 다 돈을 내고 보잖아요, 세계인들이. 네, 그렇죠. 근데 중국만 예외적으로 다 그걸 무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게임을 보고 후기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웨이보가 있는데 네. 거기 해시태그를 보니까 13억 개가 올라온 거예요. 13억 개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봤으면 네. 그 관련된 후기를 올라오는 게 13억 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우리나라 어떤 컨텐츠들이 어떠한 비용 내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무료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저희는 국제사회에 알려서 막을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 뭐 네. 이른바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한 국가가 중국이라면서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불법 콘텐츠 41만 건 중에서 중국이 8만 건으로 1위란 거예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는 분들이 안 떴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광범위하게 이제 무료로 퍼지는 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 한류 콘텐츠가 오히려 중국인들한테는 정말 자기들이 이것을 이제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그 상업화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큰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이 계신 방크에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글로벌 청원을 제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청원을 제기하신 겁니까? 중국은 전혀 이웃 나라를 배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저희가 이제 서양권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4억 명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 청원 사이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방크는 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국 문제에 대해서 청원 사이트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32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거든요. 이 사이트에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올려서 세계인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몇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올려서 지금 100명 참여하고 있고요. 네. 점점 이제 이걸 홍보를 강화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걸 방치하면 중국 스스로도 도둑국이라는 이미지가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국가판국이라든지 공안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고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방관하는 것만큼 인식을 두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 콘텐츠를 수입 안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네가 다 퍼뜨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응도 보셨어요? 네, 지금 올라왔는데 예. 대부분 내용이 중국이 한국 콘텐츠 소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런 내용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요. 예. 저희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국을 넘어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많이 북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서 중국이 조기에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콘텐츠를 막고 있는 이런 거 법조를 해제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입을 하고 비용을 낼 수 있는 형건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로벌 청원 외에 방크 측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존 이베이 아실 거예요. 예. 이런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 이베이에서도 오징어 게임 DVD가 중국인들이 올리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개당 3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징어 게임 만드는 건 한국이고 유통하는 건 넷플릭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올려서 수입 먹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통기업 이베이가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 이베이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서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FTA 체결하면 보통 지적재산권 보호 협의 같은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FTA 제15 좀 보시면 예.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인 침해를 막는데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막을 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뭐 오늘 이제 또 발표 내용 보니까 이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를 해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국인들이 몰래 사는 거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그 지원했다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과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통 문제는 뭐 네.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1순위로 피해를 입는 곳이 오징어 게임 저작권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아니에요? 넷플릭스 차원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오늘 넷플릭스 발표했는데요. 예. 넷플릭스가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모니터링 회사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불법 유통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특정한 사이트에서 이제 배포를 해서 그 사이트를 고려됐는데 지금은 SNS 있잖아요. 예. 개개인별 SNS도 이제 개개인들이 유통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중국이 제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좀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아, 적발하기도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특정한 사이트를 이제 항의했는데 예. 지금은 개개인들이 이제 SNS 퍼뜨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방치하고 있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 속의 특정한 장면을 두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 사상을 집어넣었다 이런 주장까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중국 매체 인민방에서 예. 그 오징어 게임의 중간 대화 중에서 이제 그 중국식 두보이 시를 말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중국의 사상을 넣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부분을 인기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인용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 문화를 넷플릭스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뭐 네.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중국의 중짜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근데 과거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넷플릭스가 우리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데 기여했듯이 동시에 이제 나쁜 콘텐츠 배포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있잖아요. 정말 인기 있는 건데 여기에 우길기 모양을 넣어서 배포를 해서 일본 외교부 입장 옹호하는 걸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 드라마죠. 베이비시터 클럽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전쟁 가해자잖아요. 예. 근데 마치 피해국인처럼 묘사된 내용을 이제 한 거예요. 또 일본 다큐멘터리 사무라이 시대 있잖아요. 예. 사무라이 시대에서도 그 당시 이제 일제대전 당시에 일본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도 문제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하백의 신부라는 게 있었는데 드라마에 예. 그게 이제 외국어 언어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자막에선 동해인데 해외로 번역됐던 일본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냥의 시간도 무대 영화에 있는데요. 예. 거기도 독일 자막에 일본어가 들어간 거예요. 독일 대신에. 그리고 이제 택시 순사 같은 경우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을 하고 소개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킹덤 인기 많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여기도 이제 조선왕조를 이제 좀 낮게 말하는 표현인 이씨왕조라고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콘텐츠도 번역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역사 왜곡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일본이라든지 각 나라 콘텐츠에 일본과 중국의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홍보하면 그 기여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역사 왜곡도 퍼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조기 감시를 하고 또 저희가 좋은 게 뭐냐면 넷플릭스 항의하니까 또 바로바로 처리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빨리 발견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코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최근 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교과서와 이제 사전과 웹사이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거나 뭐 동해가 일본해가 되거나 우리 역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행했거든요. 네. 근데 교과서 천 권보다 오히려 넷플릭스 한 편이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 이상으로 다른 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과거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한국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한류팬 1억 명이 돌파하고 있고 한국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더 잘 퍼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한류 시대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영상 매체 부분에 역사 왜곡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넷플릭스 언어가 전 세계 언어로 바뀌잖아요. 예. 근데 번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서 이거를 일본과 중국에 유리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번역가 입장에서는. 네네. 모르는 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컨텐츠가 해외로 번역될 때 역사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역사 교과에 도와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협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크의 박기태 단장이었습니다.